문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 평균이 m, 분산이 1의 제곱인 모집단에서 표본 400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측정하였더니 x바였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관계식도 이미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놨다가 적용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시그마 값이 얼마인가요? 1입니다. 네. n의 값은요? 400입니다. 그렇죠.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면 루트 n은 얼마? 20이요. 20 따로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20분의 1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더라? 0.258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내시면 돼요. 공식만 알면 참으로 간단한 문제죠. 네. 자, 12번. 정규분포가 다음과 같이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1 미만이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시그마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그마가 4.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예쁘게 써져 있는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공식 여기다가 아름답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우리가 모르는 n의 값 루트 n분의 시그마 4 이것이 뭐가 되기 위한 1 미만이요. 미만이 되기 위한 네.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됐죠? 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아름답게 정리하면 뿅! 자,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살피면서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최소값은 얼마더라? 246입니다. 네, 부등호 방향 잘 보시고 n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245보다는 커야 하니까 246이더라. 자, 이제 문제 13번으로 갈게요. 문제를 살펴봤더니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3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를 x라고 둘게요. 확률 변수 x가 n의 m, 3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와 무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이만큼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되죠?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렇죠. 평균이 m이고요. 그렇죠. 분산은 n분의 3의 제곱이요. 그렇습니다.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 모평균의 차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이 0.99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x바 빼기 모평균은 얼마? m. 이것의 차가 0.5 이하일 확률. 이 값이 얼마? 0.99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는 n의 최소값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네. 뿅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부등호 관계를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0.5와 0.5 사이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존재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각 변을 루트 n분의 3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표준화를 하려고요. 그쵸.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뭔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죠?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n에 대한 관계식조차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표준화 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표준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루트 n분의 3을 각각의 변에 나눠서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z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 그리고 6분의 루트 n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 이상이면 되더라. 그래서 영역을 표시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양쪽을 다 구할 필요는 없죠. 해서 0부터 6분의 루트 n 사이에 있는 z값에 대한 확률이 뭐 이상이면 돼요? 0.49요. 그렇죠. 반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0.99를 반으로 나눈 0.49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더라. 그렇다면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0.495의 확률값을 가지는 영역의 6분의 루트 n 값이 얼마이면 되죠? z값이 2.58일 때 0.495니까 0부터 6분의 루트 n까지 확률이 0.495 이상이 되려면 6분의 루트 n이 2.58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6분의 루트 n이 2.58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루트 n은 15.48보다 크거나 같고 n은 결국엔 15.48의 거듭제곱인 239.630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최소값은 뭐다? 240입니다. 네, 잘 구했어요. 다음으로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그래서 한 개의 수명,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두죠. 모평균이 20시간, 모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x는 정규분포 20 그리고 1의 제곱인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자, 이때 이 배터리 중 몇 개를 이미 추출한대요? 4개입니다. 그렇죠. 4개. n이 4란 얘기죠. 그래서 4개를 이미 추출할 때 배터리 4개의 수명의 총합이 86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4개로 이미 추출된 배터리 X1, X2, X3, X4라고 했을 때 이것이 86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양변을 4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값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4로 나눠주면 자, 좌변이 x 바로 바뀌고 이 값은 얼마죠? 21.5입니다. 그렇죠. 21.5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나요? 표준화하면 되죠. 그렇죠. 표준화 과정을 또 한번 거쳐야죠. 뿅. 표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거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다? z가 3 이상인 확률을 구하면 되더라.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확인하셔서 답을 구해보면 얼마인가요? 0.0013입니다. 네, 그렇죠. 3 이상이기 때문에 0.5에서 0부터 3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가지고 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더라.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15번에 도달했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했어요.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그러면 n이 얼마라는 거죠?
100입니다. 그렇죠. 그때 국어 과목의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점이었다. 그러면 이 65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X바죠. 그렇죠. X바 값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는 모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럼 전체 학생의 국어 과목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것은 모평균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M이라 두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10이라 했으니까 10의 제곱인 분산을 따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상수 A 값을 구하는 거다. 선생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일단 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공식이 지금 보이는데요. 맞죠, 선생님 써주신 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실내 구간 공식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평소에 보면은 이 C 자리에 1.96이나 또는 2.58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는 1.96, 99%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는 2.58이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을 우리가 신뢰 상수라고 부르죠.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뢰도가 A%일 때 신뢰 상수가 C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A가 이제 95일 때면 즉 신뢰도가 95%일 때는 신뢰 상수가 1.96이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신뢰도가 99%면 신뢰 상수를 2.58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 네.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것처럼 A 자리에 이제 9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95 그리고 C 자리에 1.96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신뢰 상수가 C일 때, 즉 이 넓이는 확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넓이는 0.95다. 즉 확률이 95%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관계를 알고 접근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이 M 그리고 63 이상, M이 63 이상, 67 이하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63 이상, 67 이하요. 그러면 다시 이 공식대로 갔을 때 X바가 6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65 빼기 그리고 신뢰상수 C 곱하기 N은 100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시그마는 10입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65 더하기 C 곱하기 10분의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65 마이너스 C 그리고 65 플러스 C가 되니까 C가 얼마죠? 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C가 2니까 신뢰 상수가 2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2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갔을 때 C 자리에 2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그게 이제 100분의 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줬는데 이때 0부터 2까지 그때 확률이 0.48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0.48에다가 2배를 하면은 100분의 A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A는 0.48의 2배니까 A를 계산해보면 A는 9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잘했어요. 지금 보신 15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여태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